우리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는 78쪽이고요. 그래도 빈 종이 필요하고, 일단 내용들, 일단 듣고 나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몇 가지 또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만 잘 주의하면 여기에서는 문제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중에서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1 1학기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피동 표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네,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피동 표현. 자, 피동이 뭐냐면 주어가 어떤 그 동작을 뭐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동작을 당하는 것. 그래서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합니다. 능동과 피동이 있어. 능동의 반대는 피동. 그래서 선생님은 능피, 주사 이렇게 외웠거든. 능피, 능동의 반대는 피동인 거야. 능동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죠. 그럼 이 고양이가 주어야. 그럼 주어가 그 행동을 한 거지. 그죠? 자기의 힘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이야. 이게 능동이야. 그럼 얘는 능동문이라고 해. 그런데 자, 얘를 피동형으로 바꿔볼게. 그러면 고양이는 잡은 거지만 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지? 잡힘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다시 목적어 자리로 부사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주어가 목적어였던 것이 뭘로 된다? 주어로 바뀐다. 자, 쥐가. 고양이가 였던 주어가 뭘로 바뀌냐면 부사어로 바뀝니다. 부사어로. 그래서 뭐 고양이에게 어떻게? 그럼 잡았다가 어떻게 돼야 돼? 능동사였던 것이 얘가 피동의 형태의 서술형으로 그렇지. 잡혔다. 자, 잡혔다.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얘는 한번 볼게. 원래의 형태가 얘의 원래의 기본형은 뭐죠? 잡다죠. 그렇죠? 그래서 잡 더하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하기 어말 어미 다 요게 붙은 거고 얘 같은 경우 잡았다야.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히가 들어간 거지. 히. 그치? 그래서 잡히었다. 이렇게 돼서 잡혔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피동문이죠. 쥐가 잡힌 거니까 쥐가 잡힘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주어가 당했기 때문에 그 동작을 그래서 얘는 피동문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우리가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피동문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 단형 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장형 피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형, 장형 차이가 뭘까? 단형은 말 그대로 짧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피동사가 서술어가 짧게 바뀐다는 거야. 그냥 얘는 뭐냐면 단형 피동은 그래서 전미사, 피동의 전미사,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 붙어요. 이히리기가 붙는 거야.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피동의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피동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형 피동이라고 이야기해. 짧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방금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잡다에 뭐가 붙은 거지? 이히리기 중에 히가 붙인 거지. 그래서 잡히다. 요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 히가 전미사가 붙으면서 잡히다라는 피동형이 되었어요. 그럼 요거는 단형 피동,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 전미사에 의한 피동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형 피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얘는 다른 말로 선생님 이야기해 줄게. 단형 피동은 짧게 되었다. 그래서 얘는 파생된 거잖아. 파생 접사에 의해서 된 거니까 얘는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고도 이야기해. 파생적 피동문. 그럼 여기에는 장형 피동은 뭐라고 하냐면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그래. 좀 길게 문장으로 문장 성분이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장형 피동 하나 볼게. 장형 피동은 어지다 붙거나 뭐뭐 하게 되다. 요거 띄어쓰기 된 거다. 여기는 어지다 게 되다. 얘가 붙어. 그 다음에 단형 피동 중에서는 그냥 되다. 요것만 붙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요거 하나씩 볼게요. 세원에다가 되다가 된 경우, 예를 들어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아니고 구속했다. 이런 경우 있죠. 구속했습니다. 구속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피동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범인이 경찰에 의해 경찰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구속되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한 단어 안에서 전미사처럼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되다. 요것만 딱 붙거나 세언에 되다. 이렇게 붙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단형 피동, 파생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장형 피동은 어지다, 게되다 붙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을 두고 이따가 얘기는 해주겠지만 어지다, 게되다에서 어지다는 뭐다? 능동사 어간에다가 어지다가 붙는 거야. 자, 비밀을 밝혔어. 내가 비밀을 밝혔다. 밝히다. 라고 되어 있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 이거는 박사를 밝히다고 했으니까 이거 피동문인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밝히다라는 거여서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비밀을 밝혔다 해서 얘가 비밀이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 어떻게 된 거죠? 밝혀지다. 이런 거. 밝혀진다. 여기에다가 어지가 붙었죠. 요런 거 어지다. 이거 장형 비동이라 그래. 게되다 붙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다 이런 거 있잖아. 게되다 뭐 있을까? 비밀을 알게 되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밝혀졌잖아. 그래서 내가 비밀을 알다. 해서 비밀이 나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밀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선생님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게되다 외워야 되는 거 이야기합니다. 단형 피동은 전미사 붙는 거 이히리기 아어지다 게되다. 요거만 주로 해두시면 돼요. 게되다 대신에 되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히리기 어지다 게되다. 다시 이히리기 어지다 게되다. 이게 뭐다? 피동 표현 만드는 방법. 이히리기 어지다 게되다.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피동 표현 너무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 뭐 하면 안 되냐면 이중 피동 전미사 있는데 여기서 내가 비밀을 밝히다 해서 얘는 사동이기 때문에 얘는 피동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얘는 피동 전미사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장형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어지다, 어지다 합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얘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잘못되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중피동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국어문법에 잘못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피동 전미사랑 어지다 같이 합치지 말 것.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기 한번 볼게. 그러면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잡히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잡히다에다가 어지 또 붙이고 얻다 이렇게 된 거니까 히 붙은 데다가 어지 또 붙었기 때문에 피동에 피동을 해서 이중 피동이 돼서 얘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동 표현 볼게요. 자, 그러면 사동 표현. 자, 사동 표현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동은 뭐다?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는 것. 사동은 시킬 사자. 되겠어요? 일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혹은 만드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규가 웃는다 라는 거는 이거는 주동이야. 주동이랑 사동이 서로 반대되는 거. 그래서 능, 비, 주, 사.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 능동, 비동, 주동, 사동. 요렇게 짝꿍이야. 능, 비, 주, 사. 그러면 성규가 웃었어. 그럼 주어가 웃었잖아. 그럼 얘는 주동이야. 자기가 그냥 웃은 거니까. 그런데 얘를 웃도록 한 게 따로 있었어. 누구냐면 수진이가 선규를 웃기네. 그래서 얘가 웃었던 거였어. 웃긴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사동을 만드는 방법 한번 볼게. 어떻게 된 걸까 봤더니 성규가 였던 주어가 그대로 어디로 왔어? 목적어로 왔어. 그치? 그 다음에 웃는다는 주동사가 웃긴다라는 사동사로 바뀌었어. 형태가 어떻게 됐지? 기라는 게 붙었어. 그쵸? 그래서 얘는 전미사 기가 붙은 거야. 사동의 전미사. 그럼 사동 전미사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느냐면 자 그러면 두 번째 형태 수진이가 선규를 웃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본다면 얘는 사동 전미사로 사동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얘는 개하다라는 게 붙었어. 뭐뭐 개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피동에서 단형 피동, 장형 피동이 있었던 것처럼 사동 표현에서도 단형 사동, 장형 사동이 있는 거야. 그럼 전미사 붙은 게 얘가 단형인 거고 얘가 장형인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새로운 주어가 또 이제 생겼죠. 앞에 있었던 주동문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주어가 사동문에서 이제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실현되느냐, 실현되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형 짧게 만드는 사동이 있고요. 장형 사동이 있어요. 길게. 장형 사동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형 사동은 뭐가 붙는 거야? 사동 전미사가 붙는 거야. 사동 전미사. 비슷하다. 피동 전미사랑. 피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이렇게 네 개였지? 그럼 얘는 사동 전미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붙어요.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붙어요.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요거 사동 전미사예요. 그러면 이가 붙기도 하고 그 다음 장형 사동 중에서 우리 여기 위에서 봤죠? 뭐가 붙는데요? 뭐뭐하, 개하다 붙어요. 그래서 얘는 단형 사동은 다시 이야기하면 파생어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파생적 사동문 이라고 이야기하고 장형 사동은 통사적 사동문 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붙은 거 중에서 여기는 뭐가 붙은 거죠? 웃긴다 같은 경우에는 기가 붙은 거죠. 기 붙었어요. 사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키다. 세운에다가 우리 여기 되다. 피동에선 그냥 되다 붙은 것처럼 뭐 시키다.
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시키다 이런 경우 있죠. 경찰이 차를 정지시켰다. 이런 경우 시키다 붙었을 때 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먹게 하다.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먹게 하다를 한번 볼게요. 게하다랑 요거 두 개 붙였을 때 의미상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가 동생의 약을 먹인다. 요런 사동문이 있어. 자, 그럼 주어가 요거를 하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동생이 결국은 약을 먹이는데 먹인다라고 했을 때 단형사동으로 되었을 때는 의미가 몇 가지가 되는지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엄마가 직접 아기를 안고 약을 막 타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쵸? 그것을 그 동작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걸 수가 있어요? 누구야? 어서 약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그 동작 자체는 누가 해? 동생이 하겠지. 누구야? 여기 있는 약 빨리 가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도 시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는 간접적으로 그 동작을 시키는 거야.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엄마가 동생의 약을 먹게 한다. 이건 뭐야? 뭐만 되는 거야? 1번, 2번 중에서 개하다가 붙었어. 엄마가 직접 먹여주는 걸까? 야, 엄마가 동생이 약을 먹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서 먹어. 이렇게만 얘기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직접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그걸 간접적으로 하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개하다가 붙으면 뭐만 되냐면 간접적인 것만 되는 거. 요거 유의. 요거 의미상 알아두기. 그래서 개하다가 붙으면 뭐만 된다? 얘는 간접적인 것만 된다. 되겠죠? 이것도 알아주세요. 주어의 간접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개하다는 붙으면. 그렇죠? 그러면 요 단형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붙으면 뭐가 된다? 직접 될 수도 있고 그 동작을 직접 막 가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간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볼게. 철수가 강아지라고 하면 이건 입힌다밖에 안 되겠다. 강아지 진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철수가 동생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직접 입게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막 내가 그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철수가. 그쵸? 동생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야 얼른 입어 이렇게 해서 동생이 그 옷을 혼자서 동작을 할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된다면 철수가 동생 옷을 입게 한다. 글씨 입게 한다라고 한다면 뭐만 된다? 직접 가서 그 동작을 철수가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만 하는 거? 동생이 하는 거. 그러면 위에서는 철수가 동생 옷을 입힌다라고 했을 때는 철수가 동작을 하고 동생이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어요? 철수는 하지 않고 말만 하고 동생이 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다 될 수 있다. 이제 되겠죠? 입힌다와 입게 한다의 차이, 의미상 차이, 개하다는 간접적인 것만 거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도 사동 표현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사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뭐 많이 하는 거? 얘도 이중사동 될까 안 될까? 이중사동? 안 돼. 사동도 이중사동 그렇죠. 안 됩니다. 그 과도하게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거 막 얘랑 다 붙이는 거. 자동 전미사 썼는데 거기다 걔하다 막 붙여. 이러면 안 돼. 자,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경우 하나 있어요. 예외적인 거. 뭐냐면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사동 전미사 두 개가 붙어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주의 표시, 당구장 표시했어요. 이우형 사동이라고 이야기해. 이랑 우가 같이 붙은 거야. 이우형 사동. 이우가 붙어서 되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 재우다. 잠자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불 타는 거 있죠. 그때 태우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자식들 키우는 거 이럴 때 키우다. 자, 여기다 보면은 얘들이 이유형 사동이 가능한 애들. 그래서 뭐냐면 자다에다가 이유가 붙었지. 그래서 자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잠 재우는 거. 그래서 자게 하다 이렇게 하면 잠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자는 거지만 재우다라고 하면 가서 직접 이렇게 토닥토닥을 해준다거나 그쵸?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재우다. 타다에다가 이유 붙여서 이유다 붙여서 태우다 된 거. 크다에다가 이유 붙여서 키우다 되는 거. 그래서 요 이유형이 틀린 게 아니고 가능한 거다. 됐죠? 요렇게 해서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것도 다 알겠고 피동형은 이희리기 붙는 것도 알겠고 사동표현은 이희리기 우구추 붙는 것도 알겠는데요. 문장에서 탁 나왔을 때 얘가 피동문이냐 사동문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왜냐하면 얘도 이희리기 붙고요. 얘도 이희리기 붙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이희리기가 붙어서 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요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봐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선생님 여기 다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를 줄게. 보자. 얘가 피동문이냐 사동문이냐 그거 구분하는 거 나오거든. 그러면 봐봐. 피동문은 이야기했어. 동작을 뭐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때 능동과 피동, 농동이래. 능동과 피동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똑같아. 예를 들어 내가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요런 거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그럼 얘는 능동이잖아요. 그쵸? 사냥꾼이 그걸 했으니까. 그럼 사냥꾼이 이렇게 토끼를 잡는 모습이 그려지죠. 근데 만약에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요걸 그림으로 그려봐. 해도 이렇게 그리겠지. 동일해. 그죠? 자, 근데 주동과 사동은 한번 생각해 볼게. 주동은. 우리 아까 전에 주동문 뭐였었냐면 성규가 웃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 그림을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려? 성규가 하하하 웃는 그림을 그릴 거잖아. 그쵸? 근데 얘를 사동문으로 만들어 볼게. 어떻게 했지? 철수가 선규를 웃긴다. 이렇게 되죠. 새로운 뭐가 등장해? 주어가 새로 등장하게 돼. 그쵸?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되지?
누가 성규가 웃는 건 동일해. 성규가 웃고는 있는데 누가 등장하게 돼? 철수가 딱 등장하지. 철수가 여기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야. 이 철수. 그래서 그림이 어때요? 동일한가요?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능동, 피동은 이렇게 항상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동과 사동은 얘기해보면 어떻게 완전히 달라. 그쵸? 그림이 달라져. 그래서 의미상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러면 자, 그래도 선생님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중 사동문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볼게. 자, 파란 하늘이 보인다. 뭐 건물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 라는 거랑 고등어가 이거 하나 할게. 동해에서 고등어가 많이 잡힌다. 정혜가 친구를 속인다.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럼 이 중에서 사동문 찾으세요. 이렇게 돼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그쵸? 1, 2, 3, 4, 5 해가지고 다음 중 사동문은, 다음 중 피동문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사동문과 피동문의 차이 한번 생각해볼까? 피동문은 이희리기부터. 사동문은 아까 뜻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사동문은 이희리기 뭐부터? 우구추부터. 그쵸? 그 다음에 이희리기 붙거나 그 다음에 어지다 개되다. 요거부터요. 사동문은요.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 뭐뭐하 개하다. 요거부터요. 그쵸? 뭐 이유형도 있기는 하고 시키다 또 있긴 하지만 요렇게가 끝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희리기가 똑같이 붙잖아. 그래서 이 똑같이 이희리기가 붙었을 때는 헷갈린다고. 주로 우구추 이거 붙으면 그럼 사동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똑같이 생긴 사동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지만 사동문이 될 때는 반드시 99.9% 선생님 100%라고 얘기 못하는 건 혹시 내가 몰랐던 0.1%가 있을 수 있잖아. 99.9% 뭐가 있느냐면 목적어가 있어. 사동문에서는 99.9% 무언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필요해. 반드시. 거의. 아직까지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목적어 없는 거. 네가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99.9% 목적어가 있어. 사동문에서는.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어. 왜냐하면 목적어가 원래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원래 주어였던 것이 목적어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부사어로 바뀌죠. 피동문에서는.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피동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건물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 보인다 했으니까 이 붙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인대. 그럼 여기 사동문에서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지. 목적어가 없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비동문인 거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동해에서는 고등어가 많이 잡혀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동해에서 부사어고 고등어가 많이 잡혀요. 근데 봐봐. 동해에선 고등어를 이라고 해버리면 얘는 잡는다라고 써야겠지. 그치? 그치? 목적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가 되면서 목적어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 그럼 얘는 뭐야? 비동이야. 응? 정혜가 친구를 속였어. 자, 속인다. 이희리기 똑같이 이 붙어서 이게 차동문인지 피동문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뭐를 찾아보라고? 목적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있네.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사동문인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80쪽의 문제 한번 볼게요. 80쪽에. 80쪽에 5번 문제를 선생님이 그냥 한 5개 정도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게. 10초 줄게. 너무 짧아? 20초. 다 풀었나요? 네, 자 그럼 볼게요. 1번부터. 아! 1번이잖아, 다. 그치? 나머지 1번이네. 정혜가 친구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래서 목적어가 어디 있어? 친구들을. 이거일 줄이야. 똑같았네. 아니, 이런. 자, 2, 3, 4번 볼게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피동인지. 자, 2번. 동해안에서는 고등어가 많이 잡힌다. 이것도 뭐다? 잡힌다는 뭘로 비동이 된 거야? 뭐가 붙어서? 히 붙어서. 그럼 얘는 단형이고 얘는 파생적인 거고 요 똑같은 말. 똑같지 않다라고 보이겠다. 자, 똑같은 말. 단형이고 파생적인 거고 파생적 피동이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3번도 아기는 엄마에게 편안하게 안겨있다. 안겨있대. 안겨있다에서는 뭘 통해서 실현된 거지? 얘를 풀어보면 안기어 있다잖아. 그러면 얘는 뭐죠? 일이 얘를 통해서 비동된 거. 그럼 선생님 있다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시제 할 때, 그쵸? 시제에서 동작상 할 때 이야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비가 그친 후 건물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했던 피동문이고. 자, 5번 주변 소음 때문에 그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가지고 구분하면 좀 쉽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지금 같이 80쪽 같이 한번 풀게요.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지?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풀어볼게요. 네. 1번, 2번, 3번 같이 풀고요. 4번, 사실 5번은 벌써 같이 풀었으니까 1, 2, 3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하고 4번하고 6번만 너가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1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할게. 능동의 반대 개념은 사동, 주동의 반대는 피동이다. 능피주사. 능피주사. 이렇게 외우라 했지? 그럼 능동의 반대는 사동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피동. 주동의 반대는 사동인 거. 그러면 얘는 O야, X야? 그쵸. X.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피동사를 만드는데 피동사는 전미사, 이히, 리기 이게 끝이었어요. 그쵸? 그럼 우구추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X네. 자, 3번. 개하다는 간접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네, 맞아요. 하나만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막 먹여주는 게 아니고 야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했고 자 2번에 1번 괄호 1번 무엇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걸까? 자, 그 다음 당하는 거. 두 번째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 그럼 사동 생각해보면 당하는 거 피해 입는 거니까 비동 순서상 뒤에 있는 건 시키는 거 사동입니다. 시킬 사정. 자, 그 다음에 3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새로운 뭐가 필요했어?
주어가 필요했죠. 새로운 주어가 필요했어. 그래서 철수가 그림에서 탁 다시 등장했었잖아. 3번.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아니고, 미안해. 3번을 3번은 선생님 시간 줄게. 30초 정도. 다 하시면 다 했다고 얘기해줘. 바꾸는 거네요. 한번 바꿔보세요. 아, 3번, 2번 안 했니, 내가? 미안하다. 3번에, 아, 죄송해요. 나 2번이라고 해놓고 3번을 했구나. 나 이건 3번이고, 정신없다. 나 3번이, 2번. 피동문에서 조사하고 유정성을 띄우는 부사격 조사로. 아, 이거 일부러 왜 안 했냐면,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거라서. 일단 비워놔. 선생님이 다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야. 네, 여기서 3번, 1번 먼저 해주세요. 얘를 피동문으로 바꿔보면 얘가 피동사로 바뀌면서 이렇게 순서 바뀌어요. 그죠? 토끼가 사냥꾼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히 붙이는 거죠? 잡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철수가 짐을 진다 해서 영수라는 새로운 애가 등장하면서 사동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문을 그대로 짐을 되겠죠? 영수가 철수한테 짐지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영수가 철수에게 짐을 그치. 근데 요렇게 지게 시킨다야 하다야. 개의 짝꿍은 개하다지. 개하다. 그 다음에 시키다는 그렇지. 시키다만 딱 붙는 거야. 짐을 지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얘는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 그치? 시키다는 앞에 태연일 때 태연에 붙어. 명사에 시키다. 그럼 예를 들어 공부시키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해. 근데 얘는 개 뒤에 개의 짝꿍 개하다야. 그러면 어떻게 짐을 지게 하다. 요렇게 되거나 요것도 맞아. 요렇게 되고 아니면 철수에게 짐을 지운다. 이후형이 아니고 이희리기 얘는 뭐 붙니?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서 여기에서는 지우 얘가 붙는 거지. 요렇게 가능해요?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비워놨던 요 2번을 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걸 하려고 요거 하고 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주어가 부사어가 될 때 여기 부사격 조사가 다르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냥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애들을 유정명사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애들한테는 뭐가 부사격 조사 뭐가 붙느냐면 에게 혹은 누구누구한테 이런 게 붙어. 유정명사에서는. 근데 만약에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토끼가 만약에 거기 뭐라 하지? 얘들을 잡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함정이 그런 거 뭐라 하지? 탁 잡는 그런 틀이 있던데. 자, 함정이 토끼를 잡았다. 걔가 빠져서 잡힌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고쳐질까? 토끼를은 똑같이 주어가 되겠지. 토끼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함정이 대신에 뭘로 돼야 되지? 사냥꾼에게라고 되어서 있지만 얘는 함정은 유정명사니 무정명사니? 무정명사지. 자, 이렇게 무정명사일 때는 에게한테가 아니고 뭐뭐뭐에 이렇게만 붙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기해볼까? 토끼가 함정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걸 사동으로 바꿔보면 토끼가 함정에 잡혔다. 요렇게 되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유정명사하고 무정명사에 따라서 여기 붙는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둘 다에 다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뭐뭐에 의해 이거는 둘 다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에 따라서 에게와 에로 나뉘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갈로를 풀어볼게. 2번에 2번.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유정성을 띌 경우, 이제 살아있는 뭐 사물이거나 뭐 그럴 때는 부사격 조사 뭐가 붙는다고? 에게 혹은 뭐뭐 한테. 이게 붙고요. 무정성을 띠면은 뭐가 붙느냐면 애가 붙어요. 됐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혹시 요거 문장 예문 보면서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4번, 6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6번에 보기에 기억부터 봅니다. 자, 기억. 개가 밥을 먹다를 바꿨대. 어떻게? 개에게 밥을 먹이다 라고 했어. 근데 누가? 철수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어. 그치? 그 다음 목적어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사동문이야? 그럼 얘는 사동문이지? 그럼 얘는 사실 다 사동문이니까. 여기 만약에 사동문이라는 정보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니은 그가 집에 가다가 자,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 가게 했대. 자, 그 다음 디귿에서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 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머니께서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 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봤어.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봤더니 얘는 무슨 사동이야? 파생적 사동이죠. 이 붙여서. 그럼 얘는 개하다 붙였어. 얘는 길게 하는 거. 그럼 얘는 의미가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되고 얘는 뭐만 된다? 간접만 된다 이야기했어.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 해서 시키다는 얘는 명사 뒤에 붙는 시키다였어. 그치? 자, 그걸 생각하고 1번부터 보기 한번 볼게. 자, 선지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군. 그치? 절수, 영희, 어머니께서 새로운 주어 밑줄 하시고 맞아요. 그죠?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역부터 디귿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주동문의 주어, 여기 걔가, 그가 이런 거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뭘로 바뀌었느냐? 여기서 개에게로 바뀌었고
그를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걔에게는 부사어. 그럼 부사어나 그 다음에 그를 목적어네. 그쵸? 그럼 걔가 부사어나 목적어로 바뀐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기역의 주동문은 기역의 주동문. 원래 걔가 밥을 먹다. 여기 주동문은 디귿처럼 시키다를 붙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봐봐. 먹다에다가는 시키다를 붙일 수 있다 없다. 먹다 플러스 시키다. 가능할까 아닐까? 선생님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시키다는 먹게 시키다가 안 된다 했지. 시키다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근데 얘가 명사야?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결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합할 수 없겠군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걔는 없겠군 밑줄 하시고 결합할 수 없겠군. 네, 맞아요. 결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꼭 주의. 명사 뒤에 시키다가 바로 붙어야 돼. 개 시키다. 여기잖아. 개 시키다 안 된다고. 개 하다는 개 하다만 해야 된다고. 뭐뭐 하게 시키다 안 된다고. 알겠지? 이런 개 시키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시키다는 명사 플러스 시키다. 그렇지? 자, 4번. 선지 4번. 니은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 자, 니은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꿨더니 집에 가는 게 달라졌대. 여기선 누가 집에 갔어? 그가 집에 갔어. 여기도 누가 집에 갔어? 그가 집에 갔지. 그럼 집에 가는 주체는 누구야? 그지. 달라졌니? 안 달라졌어. 달라졌군. 밑줄하고 안 달라졌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어와 주체 이거 조금 다르게 봐야 돼. 문제에서. 알겠지? 주어는 달라졌지만 집에 가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달라지지 않았어. 그거야. 알겠지? 4번. 저는 5번에 니은의 주동문을 사동접사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겠군. 왜냐하면 선생님 왜요? 사동접사를 왜 붙여서 사동문으로 바꿀 수가 없나요?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했다. 왜 굳이 이걸 썼겠어? 의미 이것만 되기 때문이겠지. 그치? 사동사를 붙여서 가게 하다. 가다에다가는 이히리기 붙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봐봐. 이히리기 구추. 가이다, 가히다, 가리다, 가기다, 가우다, 가구다. 아무것도 없다. 그치? 안 된다. 그치? 가다는 가게 하다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 됐죠?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사동, 피동 좀 여러 번 보시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85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시제랑 뭐 이렇게 용언이랑 뭐 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번까지 그래서 90쪽 85쪽부터 90쪽까지는 혼자 한번 풀어도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풀이는 다시 한 번 더 따로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85쪽에서 90쪽까지는 혼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보내주시는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장들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되셨죠? 오늘도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